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산TV 김PD입니다. 명사 인터뷰. 오늘은 박종훈 경남 교육감님을 모시고 인터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선을 하신 박종훈 교육감께서 우리 경남의 교육을 앞으로 4년간 어떻게 이끌어 가시면서 마침표를 찍으실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양산 시민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양산의 교육 현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 질문을 저희가 대신해서 교육감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굉장히 바쁜 시간으로 알고 계신데 이렇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양산 시민들을 그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뵐 수 있어서 저도 영광입니다. 아, 예. 저는 교육감님을 보면 이거 질문을 꼭 먼저 하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실은 우리 교육감님도 저희 방송에 출연하신 적도 있으셔가지고 그때 제가 선거 유세 과정에 네. 어디였죠? 소주동에 예. 그게 무슨 축제한 바자회 하는 자리에 네네네. 예, 거기 가서 제가 거기가 양산 TV였습니다. 예, 제가 그때 이제 무료로 마스크 나눔 행사를 같이 했었는데 예. 그때 교육감님 오셔가지고 아주 즐겁게 인터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인터뷰에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꼭 기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번에 3선 참 어렵게 3선을 도전하셨는데 방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육감님은 예를 들어서 또 너무 사근사근하게 말씀을 또 이렇게 다정하게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어필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또 주변에 들어보면 반면에 굉장히 카리스마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다. 어떻게 보면 좀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큰 단점이 모질지 못하다는 것이 제 스스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인데 저는 카리스마는 그런 점에서 보면 없는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리더십이라는 것이 전쟁통에 어떤 그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야전 사령관으로서 가져야 될 리더십이 있는가 하면 아주 일상적일 때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그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그런 민주적인 리더십이 있다면 저는 우리 교육계에 있어서의 리더십은 어떤 그 야전 사령관의 리더십보다는 어떤 민주적인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이런 리더십이 더 바람직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그것이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도민들께는 그렇게 비춰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또 이렇게 웃는 얼굴로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고맙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근데 사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큰 게 저희 아이도 아직 중학생입니다. 3학년인데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때문에 아이들이 원격 수업을 많이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원격 수업인데 그게 어느 정도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아이들 나름대로 그게 좀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앞으로 원격 수업의 어떤 대처가 좀 발전적으로 계속돼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이 제가 접했거든요. 그래서 경남 교육청 차원에서 코로나 이후에 지금 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격 수업에 대한 어떤 의지라든지 방향성이 있는지 그걸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 원격 수업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이제 학교에 이렇게 들이닥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 학교가 교육 생태계의 확장이라는 이런 쪽으로 원격 수업을 그 중요한 도구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처럼 모든 교육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가 아니고 아이들이 있는 모든 곳이 학교가 된다. 그러면은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집에 가서도 할 수 있고 낮 시간에도 할 수 있고 저녁 시간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교육이 꼭 학교 안에서
1교시부터 6교시까지라는 정규 교과 시간 중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쪽으로 확대 해석을 한다면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선생님하고 화상 수업을 할 수 있고 또 클라우드에 올려져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학생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내려 써서 학습할 수 있다면 이렇게 나아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이톡톡이라고 하는 도구를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올해 도내 모든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스마트 단말기를 지급한 것은 그런 교육 생태계의 확장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는 아이들이 있는 모든 곳이 학교가 되고 학습할 수 있다는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미래 교육의 중요한 한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앞서가는 어떤 교육 정책을 가지고 계셨다 생각이 들기도 한데 아이톡톡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는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이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다른 시도교육청은 아직 시도하지 못하고 있고요. 경남교육청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학생들이 또는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하면서 독서하면서 검색하면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정보를 그 데이터를 우리 교육청 소유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있는 곳은 아이톡톡이라는 플랫폼을 보유한 우리 경남에서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모든 학생 활동으로 해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다 외국으로 나가버립니다. 데이터 주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 경남교육청이 아이톡톡을 개발해서 모든 학생들이 생성해내는 데이터가 우리 교육청 소유로 축적되고 있고 그렇게 축적된 데이터가 나중에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그 아이의 개별성을 찾아내고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면 우리 경남교육청이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선도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완성이 교육감의 임기 중에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뭐 지난 선거 때도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데이터라는 것이 사흘 축적된 데이터, 뭐 한 달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것은 데이터의 그 어떤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낮거든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데이터가 3년 정도 축적되었을 때 가장 유의미한 데이터가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3년 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된 인공지능 AI가 투입되어서 만들어내는 산출물을 저희들은 이제 받아볼 수 있을 것인데 그러나 또 3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톡톡 수학 또는 그 글쓰기 프로그램 이런 것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인공지능은 데이터량이 3년 정도 축적이 돼야 된다고 하고 그 3년 동안 작년서부터 매년 우리 교육청에서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에서 어떤 것을 끄집어내서 아이에게, 학부모에게, 선생님에게 드리는 것이 우리 아이의 어떤 진로나 진학을 컨설팅 하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 아이의 개별성을 발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그 연구가 지금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더 세밀하게 또 알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종합을 해보면 교육감님의 말씀은 아이가 있는 곳이 교육의 현장이다. 그 교육의 현장에 아이톡톡 스마트 단말기가 함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데이터 축적이라는 것이 선생님이 칠판에 분필로 쓰고 학생이 공책에 연필로 적으면 데이터 축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톡톡이라는 플랫폼에 로그인이 되어서 하는 활동만이 축적이 되니까
이제 학생들에게 지급한 노트북은 이제는 켜면 자동 로그인이 되고 닫으면 자동 로그아웃이 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노트북을 활용해서 학습을 하고 검색을 하고 독서 활동을 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하는 모든 활동이 이제는 데이터로 축적이 된다. 뭐 이것에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또 그러나 우리가 가장 앞서 나가는 연구다가 보니까 약간의 두려움도 있지만 그 어떤 가능성, 기대, 희망이 훨씬 더 큽니다. 뭐 두고 보시면 괜찮은 그 콘텐츠가 우리 도민들 앞에 이렇게 착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끝없이 계속해서 그 관찰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아이톡톡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또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 먹거리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뭐 좀 잘 못 먹이더라도 내 새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학교만 가면 잘 먹였으면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학부모님 생각이 많습니다. 특히 뭡니까 방사능 물질에 대한 오염에 대한 문제 또 GMO에 대한 어떤 위험에 대한 학부모님들이 많이 견지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그걸 좀 많이 막아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현재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으로 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행한 것은 이제 이번에 도하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서 내년부터 학생들 급식 한 끼당 식품비의 단가를 380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질 높은 급식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다양하게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방사능, GMO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은 막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나고 난 뒤에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방사능 학생들에게 들어오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GMO라는 것이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식품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 이게 뭐 사실은 입증된 이런 것이 없지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대한 걱정들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 급식에는 GMO가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방사능 검사에서는 단 한 건도 급식 식재료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적은 없습니다. 한편 이제 뭐 방사능도 그렇고 GMO도 그렇습니다만 또 하나 이제 좀 더 그 어떤 생태적인 환경 친화적인 이런 급식을 또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채식 급식도 저희들은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좀 더 건강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입니다. 육식을 벗어나 채식 말씀 중에 들어보면 채식을 하는 날 이렇게 지정될 수도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채식의 날을 지정해서 그날은 이제 뭐 채식이라는 게 그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채식, 그래서 뭐 생선이라든지 이제 우유라든지 하는 이런 것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채식인데 그런 것이 뭐 꼭 뭐 채식 한 번 한다고 해서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생태 환경의 중요성도 함께 생각하는 급식 이렇게까지 이제 미래지향적인 급식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부모 입장에서 집에서 보통 아침도 못 먹이고 아이를 학교 보내는 수가 참 많은데 그래도 점심에 또 학교에서 좋은 급식을 이렇게 제공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부모로서도 굉장히 이렇게 뿌듯하기도 하고 감사한 노릇이거든요. 저희들도 요즘 아이들이 수업 시간표는 기억을 못해도 급식 메뉴는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릴 정도로 아이들이 학교 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들 좋아하는 것만 먹이면은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아지는데 그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은 아닐 수 있거든요. 아이들 좋아하는 것만 먹이려면요, 돈가스, 고기, 튀김 많이 주면 아이들은 좋아하는데 이제 그것
무엇보다는 우리 그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영양사님들이 어떤 칼로리나 이런 것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먹기 싫어하는 것도 만들어서 먹여야 되는 그런 그 교육적인 관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학교와 우리 학부모님들이 함께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할 그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믿겠습니다. 잘 좀 먹여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양산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남 전체가 사실은 이 인구가 집중되는 신도시들이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학교가 소멸되는 현상도 발생합니다만은 소멸되는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특별 학교식으로 지정을 하셔가지고 특갈이 잘 되는 학교로 해서 어떻게 보면 잘 좀 유지하고 계신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갑자기 생겨난 학생들에 의한 과밀 합격인 것 같습니다. 뭐 학교를 새로 짓는 공약을 하셨는데 학교가 새로 지어지기 전에도 학생들이 갈 데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긴급하게 좀 해결할 그런 방향은 없으신지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양산 시민들, 양산의 학부모님들께는 참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이, 말씀하신 대로 양산이 네. 인구가 급격하게 팽창하는 지역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또 그 반대로 저 시골 학교 같은 데 가면 뭐 학교가 지금 문을 닫을 지경이거든요. 그런 문을 닫을 지경에 있는 학교들을 도해지에 있는 학생들이 그쪽으로 좀 옮겨가서 네. 작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런 장점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도 저희들은 하고 있지만 네. 사실 양산에 과밀학급, 네. 뭐 양산도 있고 김해의 장유 유라 지역이 있고요, 그렇죠. 거제도도 있고 창원의 북면 쪽도 이제 이런 문제를 함께 같이 안고 있습니다. 네. 학교를 한 개를 신설을 하려고 하면 땅도 있어야 되고 적어도 300억에서 500억 정도의 또 어떤 건축비가 있어야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학생 수가 또 줄어드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그 쭉 추계를 해보면 그런 점이 있는 속에서 요구하는 만큼 학교를 많이 지어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바꾸기도 하고 최근에 와서는 모듈러 교실이라고 해서 네. 기존의 컨테이너나 뭐 조립식하고는 차원이 다른 특허받은 그러나 3개월 만에 지어낼 수 있는 이런 좀 새로운 공법이 도입이 되어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학부모님들께서 이거 뭐 아주 허접한 것으로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여 주신다면 우선 급한 대로 모듈러를 통해서 일정하게 해소하는 노력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좀 작은 규모의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런 데 대한 노력을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와의 어떤 협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지 매입부터 해서. 그렇죠. 이게 아무리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땅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양산 TV가 되다 보니까 양산과 관련된 이 가밀학급 문제도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양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금산 지역에 신도시가 지금 생성되고 있고 학생들이 그야말로 비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하나밖에 없고 일정 기간에는. 그래서 당장에 내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학급수가 부족한 사태가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새로운 학교가 신설되기에는 아직 요원한 것 같고 좀 긴급하게 내년에 대비해서라도 이 석금산 지역의 학생들 특히 중학교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뭔가 해결책을 좀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양산 전체적으로는 지금 신설 학교가 7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2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가 개교가 되고 24년에 초등학교가 하나 개교가 됩니다. 그리고 25년에 4개 유치원, 중학교 2개, 특성화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이제 4개가 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석금산 지역이 금호 초중학교 네. 하나밖에 지금 이제 없거든요. 네. 그런데 또 학교를 지으려고 하면 교육부의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석금산 지역이 제 19학교군으로 네. 이제 도내 전체를 1, 2, 3, 4 이렇게 해서 19학교군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네. 요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가 9개인가 아마 그렇게 또 있거든요. 네. 그렇다가 보니까 중앙투자심사에 가면 네.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높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또 이 석금산 지역에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중학생들이나 중학생들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저희들은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네.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네. 300억 이하의 소규모학교. 네. 그 학교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네. 학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땅값을 포함해서 300억이기 때문에 땅값이 네네. 비싸버리면 건물이 이게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서 네. 소규모 학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되 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작은 규모의 학교라도 네.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절박함을 저희들도 학부모님들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역 주민들하고 양산교육지원청하고 네. 도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바쁜 시간에 이제 끝으로 이건 참 중요한 질문이라서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질문인데, 사실 우리 앞 임기 중에서도 저희 양산의 안전체험관 부분이 저희 양산으로 확정이 됐다는 말씀도 제가 들었고, 안전체험관을 국비를 받아서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결국은 부지의 문제, 여러 문제로 해서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주 조금의 기회가 남아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안전체험관 어떻게 교육감님 의견은 저희 양산에 지어주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진작에 됐어야 할 일입니다. 네.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특별 교부금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예산을 더 얹어서 해야 되는데 네. 진주에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양산, 김해, 밀양 이쪽 학생들은 진주가 멀어서 이쪽 학생들을 위해서 또 하나의 안전체험관을 준비를 하고 교육부의 교부금도 받았는데 네. 양산시가 일단 유치를 했습니다. 네. 어떤 조건으로 유치를 했냐 하면 네. 부지를 제공하겠다. 그런데 이제 양산시에서 제공하는 부지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안전체험관으로서는 좀 모자라는 점이, 부족한 점이 네. 있어서 계속 제2, 제3의 장소를 찾는 과정이 지금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네. 뭐 반가운 소식이라면 최근에 네. 양산시에서 제공하는 부지가 저희들로서는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이야기가 네.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되면 올해가 가기 전에 자체 투자 심사라도 해서 네. 확정을 짓고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교부금이 지금 반납을 해야 될 올해가 마지막이죠. 그렇죠. 그런 네. 처지여서 네. 올해 안에 결정을 해야 될 우리로서는 또 네.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네. 차근차근 준비해서 뭐 준비하는 기간이 한 2, 3년 걸리겠죠. 네. 그러나 양산에 안전체험관을 반드시. 곧 제 임기 안에 네. 네.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희들도 언론을 떠나서 양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양산에 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예. 그래서 교육감님 만나야 되기 전에 예. 시청에 한번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원하는 부지의 어떤 그 환경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좀 부족하다 시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맞출까를 협의하고 있다는데, 뭐 최대한 어떤
이게 좀 협의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양산시에서도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해주셨는데 어떻겠습니까, 교육감님? 뭐 시장님도 의지가 계시고 네. 두 분 국회의원님도 네.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네. 뭐 도의원님들 저한테 뭐 사흘들이 압박을 하고 계시고 예. 아마 이제 곧 옥동자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이것은 우리 영상에 담겼기 때문에 우리 양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양산에 학생들을 위한 안전체험관이 충분히 지어줄 수 있다는 교육감님의 확답을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산시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시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육감님. 뭐 제가 답변이 미진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양산의 학부모님들이 우리 학생들이 양산 시민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마음만큼 네. 제가 양산을 위해서 또 갚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감입니다. 양산 TV에서 오셔서 양산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다른 지역 우리 도내 모든 지역의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저한테는 소중한 보석 같은 금쪽 같은 아이들입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네, 양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남도민 여러분 양산TV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오늘 경남교육감 박종훈 교육감님의 허심탄회한 교육정책에 대해서 나름 저희들이 준비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확실히 받았던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확실하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박수를 끝으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